양면이 다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과 더불어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이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니까 또다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여론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오늘 봤는데요. 네. 구독자가 21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선 출마 이른바 추미애 TV로 유튜브로 하는 것을 봤는데요. 동시 접속자가 한 5천 명에서 시작해서 12,000명까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강력 지지층의 관심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19에서 첫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선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이번에 아주 적은 선거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이라던가 젊은 층과의 소통을 적극 신경 썼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추미애 전 장관도 온라인이라던가 기존 매체와는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적극 지지층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라 퍼나르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대선 주자들도 물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추 전 장관을 중심으로 모인 강력 지지층의 온라인 활동이 일부분 이런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 전파 등등에 있어서 분명히 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좀 강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잃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가 누가 그분을 말리겠냐면서 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같은 범여권인데. 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단순히 야당의 특정 주자가 부각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미래 이야기를 못하고 과거 이야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같은 여당의 일부 강경파가 관심을 두는 주제가 아니라 민생, 미래, 비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극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과연 거기에 대한 적임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정당에서는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죠. 그런데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지분이 커질수록 아주 큰 선거에서는 중도층 민심을 잃기 쉽기 때문에 이 강경파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은 오늘 출마 선언 내용을 봐도 나는 강경파를 등에 업고 내 지분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곤란한 사람은 지금 여권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강경 이미지를 최대한 줄이고 중도적인 이미지, 실용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재벌 총수도 만나고 이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강경파의 지분을 흡수하면서 네. 크게 된다면 대선 토론회에서 또 이재명 지사에게 조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장을 밝혀라.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온다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자니 중도층 민심 떨어지는 게 두렵고 이걸 반대하자니 당내 어떤 주류 세력과 갈등하는 게 두렵고 네. 진퇴양난의 처지가 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권 내부에서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추미애 전 장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이재명, 이낙연에 이어서 3위까지 올라갔던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이고요.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올라갈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성 지지층들은 이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이 강성 지지층인지 온건 지지층인지는 사실 저희가 구분할 수는 없겠죠. 네. 이 21만 명 모두를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원이 약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유튜브로 출마 선언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검찰개혁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복지라든가 구조화된 불공정의 근본적 개혁, 그리고 남북 청년 세대, 미래 세대 문제 등등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등판한 이후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이광재 현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이 레이스를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같이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상당히 환영한다.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소통하거나 뭐 분위기를 파악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야권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호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다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도 대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의 등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 계속 3등을 하고 또 2등을 위협하고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을 바라보는 중도층의 외면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야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야권의 많은 전문가들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를 위협해서 2위가 되기를 좀 속으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은 첫 시작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포지션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강성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중도적인 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근데 원래는 중도 성향의 온건파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2등은 그렇게 해서는 1등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등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모호해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딱 정확한 선거 전략을 잡지 못하면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추격당하지 말란 법도 없죠.